앞에서는 수열의 일반적인 AN에 관한 성질이었다면 이번에는 등비수열만의 성질로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게 공비가 만약에 2가 된다면 얘는 2의 n승 대표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테고, 또는 공비가 2분의 1이었다면 아마 AN은 2분의 1 n승 이렇게 생겼겠죠. 등비수열이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fx에서 지수함수에서 2의 x에다가 x자리 n 넣은 거랑 같고,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은 fx에서 밑이 2분의 1이고 x 얘랑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성질이랑 그 뭐 극한이랑 등비수열이랑 지수함수랑 비슷하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그래서 리미트 공비 2라고 생각해 볼게요. 2의 n승 n이 무한대를 가면 얘는 어디로 갈까를 지수함수처럼 2의 x를 그린 다음에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갈까 얘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지수함수 2의 x에서 n이 1, 2, 3 점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 얘가 확실히 무한대로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될 거고, 공비가 1이 된다면 얘는 고민이 없죠. 그냥 1의 n승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랑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랑 다 생각을 해봐도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음수가 못 나오니까 얘는 그냥 등비수열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얘는 지수적인 거랑 같이 가미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밑이 2분의 1이 되는 지수함수 또는 2분의 1의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갑니다. 함수였다면 요 왼쪽이 더 있을 텐데 수열은 그런 건 없죠. 1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는 점 찍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얘도 요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렴값이 0이 되더라 해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공비가 1이 되면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1로 수렴하게 되고,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그 다음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의 n승이라 그러면 얘도 점을 찍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항은 마이너스이고요. 마이너스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16이 되고 점점 커지는 가장 대표적인 진동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발산할 겁니다. 그럼 언제 수렴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경우에서는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수렴하게 되는 공비의 범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1이어도 되고 절대값이 1보다 작아도 되고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따로 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얘도 진동하는 형태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얘도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 그래서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는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발산하고, 그 사이 영역에서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비 수열 자체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은 등호가 없고 1에는 등호가 있는 형태의 범위에서는 등비 수열은 수렴한다. 수렴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공비에 따른 수렴 조건을 본 거고요. 그냥 등비수열 자체에서 수렴 조건하게 되면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초항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거죠. 등비수열이 초항에 상관없이 그냥 R의 n승 형태로 단순한 공비만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 있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마이너스 1은 등호가 없고
이런 등호가 포함이 되는 이런 범위에요 라고 말을 할 텐데, 초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초항이 0이 되면 이 공비가 범위가 크든 말든 상관없죠. 초항이 0인데 공비가 2라고 해서 뭐 딴 데 가나?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초항이 따로 표현이 되는 형태의 등비수열이라 그러면 초항이 0이 되거나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또는 0이 아니라면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x 플러스 5가 0이 되면 이게 범위가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가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면 공비 상관없어요. 얘 되면 무조건 수렴, 또는 그 다음에 이게 0이든 말든 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얘를 넘기고 정리해 봤더니 요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도 수렴하고 요런 형태의 범위에서도 수렴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의 없던 등호가 여기에서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수열이 있는데 4분의 x 플러스 1의 n승이다, 이런 an이 있다 그러면 얘는 왜 초항을 따로 따지지 않느냐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하고 같죠. 초항이랑 공비랑 같은 상황인데 초항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이나 똑같은 공비인데 여기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요 조건이랑 생각해보면 얘랑 같은데, 이게 0이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비 조건만 따지면 얘는 초항이 0인 부분은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초항이랑 공비랑 같으니까. 그래서 한 개의 덩어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초항을 따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요 사이에 0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있으면 생각하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처럼 생긴 등비수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수열 극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2의 n, 얘는 1보다 공비가 크네, 얘는 무한대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2분의 1의 n, 얘는 0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만약에 상수항이 없이 3의 n이랑 2의 n이랑 이렇게 따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합쳐가지고 3분의 2의 n승으로 만든 다음에 너 1보다 작네, 절대값이 1보다 작네,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만약 상수항을 좀 달고 있거나 다른 항을 달고 있다면, 여기는 3n 더하기 1이 있고 얘는 2n에 더하기 3이 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공비가 큰 놈을 대장으로 생각을 합시다. 최고차항 같은 느낌으로 3n을 대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2보다 3이 절대값이 크니까요. 절대값 기준으로 양변 분자분모로 3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3n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이 되고, 얘도 3n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2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분의 1의 n이 되고,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도 공비 절대가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얘만 남잖아. 얘 0 되고 얘 0 되고 얘 0 돼서 여기 1만 남아서 아마 얘는 극한이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이 있고 다른 항이 막 달려있든 간에 대장을 좀 찾아야 되겠죠. 대장, 공비가 절대값이 큰 대장이 분모에 있으면 얘는 실수 1이 아니죠. 0으로 수렴하죠. 분자 다 0이니까. 공비가 절대값이 큰 게 분모에 있어서 얘가 대장이 분모에 가 있다 그러면 수렴값은 0이 될 거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3n승 더하기 1이 위에 있고 얘가 2n승 더하기 3이 이런 형태라면 역시나 제일 큰 거 얘로 한번 나눠 볼까요? 얘로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누게 되면 밑에가 0으로 가서 헷갈릴 거니까 분모의 대장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 분모를 여러 번 했으니까 분자로 해봅시다. 제일 큰 걸로 나눠 봅시다. 절대값 제일 큰 거 얘로 나누게 되면 얘는 1 되고 3분의 1 n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의 n 되고,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의 n 되고, 마찬가지죠. 이거 0 되고 0 되고 0 돼서 0분의 1의 꼴이 됩니다. 0으로 다가가는 값 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공비가 절대값이 큰 대장이 분자에 있으면 발산할 거고 분모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만약에 둘이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적어볼까요? 둘이가 2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에 4가 있고요. 얘는 그냥 3의 n승 더하기 1이 있다. 그럼 얘를 분자분모 3n으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3n으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고 4가 있고 3분의 1의 n이 되고 얘도 1 더하기 3분의 1의 n이 되고 얘 공비가 1보다 작네 1보다 작네 0 되겠네 0 되겠네 이렇게 하면 2라는 극한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2는 어디서 왔습니까? 대장 둘이 똑같은 공비를 가지는 친구의 최고참 개수의 비와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앞에 숫자가 뭐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장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1번은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이런 꼬다리들은 앞으로 내리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 3의 2n에서 공비는 3이 아니라 9죠. 9의 n승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요 8이 내려와서 얘는 8 곱하기 8의 n 하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입니다. 9분의 1에 3의 2에는 9n이 되겠죠. 9의 n승 되고 3의 2에는 9의 n승 되고 그 다음에 8의 n승 됩니다. 그럼 적어보니까 누가 대장이냐 그러니까 얘가 대장입니다. 그럼 방금 보았던 개념으로 얘랑 얘에 대해서 개수 최고창의 개수를 적듯이 9n의 앞에 있는 상수에 대한 비 9분의 1이 여기에서 극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양변 분자분모를 9n으로 나누게 된다면 얘는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뭐 알록달록 세고를 합시다. 2번은 대장이 뭘까? 얘는 루트 속의 9n이면 실질적인 가치는 3n의 가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분자분모를 3n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얘는 루트가 있어서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1 앞으로 내리니까 3 곱하기 3의 n, 여기 플러스 앞으로 내리니까 2 곱하기 2의 n, 그 다음에 얘는 루트의 9의 n, 2의 n. 얘가 3의 실질적으로 3의 n의 가치를 가지니까 네가 대장이어서 3이라는 값이 극한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3n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분자분모를 3n으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되고요. 얘는 3분의 2의 n이 되고 3n이 루트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9n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죠. 9의 n 더하기 2의 n 나누니까 분모만 따로 적어보면 루트 속이 1 더하기 9분의 2의 n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얘 0으로 가니까 분모는 1로 가는 형태죠. 그래서 분모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분자에는 3이 남아있으니까 얘 극한값은 3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랑 같은 가치를 가지니까 얘도 3n 여기도 3n이니까 최고참 개수의 비만 생각해보면 3이라는 극한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함수 극한에 했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큰 거 대장으로 한번 묶어내 봅시다. 나누는 개념이 아니죠. 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3n을 묶어내고 나면 1 빼기 3분의 2의 n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빼기 0으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극한이 무한대 곱하기 1 빼기 0의 형태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함수 극한에서 x 무한대 갈 때 최고참 개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an의 수렴값을 구하세요. 수렴한다고 이미 알려줬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an은 수렴한다 했어. 얘는 어떤 값으로 다가갈 거야. 그래서 대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4의 n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한히 커질 거고 4n은 무한히 커질 거고 2n이랑 3의 n에 비해서는 4n이 훨씬 더 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4의 n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4n으로 나누면 여기 꼬다리 4는 내려와서 4가 남고요. 그 다음에 4의 n승분의 2의 n승 하니까 적을게요. 그냥 4분의 2라고. 4분의 2의 n승 되고 an이 있는 형태가 되고, 4n승으로 나누면 an이 되고, 그 다음 빼기 여기 플러스 2는 북 내려서 9라고 빼주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승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거든. 0 곱하기 수렴하게 되면 전체는 0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 0이 되고, 얘 1보다 작습니다. 절대값이. 그래서 앞에 숫자가 있든 말든 얘는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게 되니까 극한값을 적어 보니까 얘도 수렴한다 했고 4도 4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하면 리미트 an의 극한값 분의 4라는 게 되고 얘가 2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게 되면 리미트 an은 2의 값으로 수렴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필수예제 13이 말하는 거는 초항 역할을 여기서는 x가 초항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이거 초항 아닙니다. 그냥 공비에 포함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x랑 x-2 전체가 공비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 n승인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x는 확실히 초항 역할을 하고 2-x 얘만 공비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조금 있죠. 얘는 공비 전체가 마이너스 1은 등호가 없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1에는 등호가 있는 이런 형태라면 등비 수열이 수렴해요 해서 이거 범위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게 초항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렴 조건은 초항이 나누어서 초항이 0이 되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마이너스 x가 1 사이에 있거나. 그래서 풀이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 거 먼저 해보면 요거 넘기면 3보다 작고요, 넘기면 1보다 크거나 같다. 한 번에 연결해서 적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얘랑 얘가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0이거나 1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있거나 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는 요거에 대해서 범위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죠.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 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왼쪽 부분에서 식은 1을 넘겨서 생각을 하면 0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완전 제곱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0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에서 해집합은 x는 1만 아니면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범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근해공식 써서 범위 구할 수밖에 없죠. 근해공식 써보면 1 마이너스 루트 2 그렇다면 얘 범위와 이 범위에 대해서 이거는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연립 부등식 개념입니다.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거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AND 개념인 거고, 그리고가 되는 거고, 얘는 이거 또는 요거라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OR 개념이고요. 그래서 1은 안 된다고 했고, 여기 보니까 사이에 1이 들어있죠. 이 구간 내에는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등호 1까지 앞에까지 또는 1부터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을 잘 눈여겨보시고. 이 페이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칠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얘는 등비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자체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n을 대입했을 때 어떤 규칙적인 값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래는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전제식에다가 리미트를 해주게 되면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분의 0이 되어서 전체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되는 경우에서는 대입을 해서 찾으면 되죠. 여기 R자리에 1 대입하고 여기에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극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네요. 분모가 0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빼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떡하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여기에서 얘가 대장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요 1이랑 여기 생략되어 있는 1이랑 개수의 비처럼 생각하게 되면 얘는 극한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극한 값을 FR이라고 하고요. 극한 값을 R에 따른 함수 F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극한값이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극한값은 0이 되고, 그 다음 1일 때는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2분의 1을 색칠을 하고 마이너스 1에서는 없습니다. 1보다 크면 1이라 그랬네요. 얘는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쪽에도 1인 거고 이쪽에도 1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공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0이 된다. 공비 R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앞으로는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체크 28 보면 분모에는 2n이 있고 분자에는 n이 있죠. 이 분모에 2n이 있는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분모가 0 되지 말라는 그냥 배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부터 해봅시다. 그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합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얘도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1분의 0 형태가 남아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이 되는 경우라면 얘는 뭐 리미트 했을 경우 식으로 바로 적을게요. 1이니까 얘는 1이고 1 더하기 1이 되는 형태라서 2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분모는 1 그대로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뿔마 2분의 1로 진동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여기서 R의 2n승으로 나누어 버리면 얘는 1 되고 R 제곱분의 1의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분의 1의 n승이 되어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번 뭐가 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볼게요. 절대값은 5가 아니랬으니까 뿔마 5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절대값이 만약 1보다 작다면 주어지는 극한을 대장인 5n으로 나누어 보면 얘는 5분의 R의 n, 얘는 1, 얘도 5분의 R의 n 마이너스 1 형태가 되어서 절대값이 1이 아니라 5인데요. 5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는 하지 말자 했고요. 절대값이 만약에 5보다 크다면
Rn이 대장이 되어서 R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 되고 얘는 R분의 5가 되고 1 되고 R분의 5가 되고 얘가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갈 거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게 -1이 되도록이니까 답은 요 범위가 답이 되는 거고, 정수는 -4에서부터 4까지 9개가 되겠죠.